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미친 아내 손절했습니다. 주식 용어 손절. 저도 드디어 손절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주식을 아내 때문에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이 앞으로 못 가고 계속 뒤로만 갔네요. 이제 아내를 끊어내고 애들 데리고 잘 살아야만 할 텐데 아직까진 막막하긴 합니다. 어린 애들이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지만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엄마라면 과감히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걷기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동호회에서 자연스레 걸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사귀게 되었죠. 그때 아내와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참 산책 좋아하고 순진한 사람이었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말이죠.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고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정말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었고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에 반대하지 않으셨고 되려 반겨주셨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 안 같다며 늘 칭찬 일색이었고 저는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짠돌이 짠순이로 유명할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내 집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몰두한 지 4년 만에 우리 집이라는 걸 가질 수 있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바보라며 주식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만원을 1,100만원도 만든다면서요. 도대체 뭐가 저런 영향을 끼치는 걸까 싶어서 보니 재테크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보며 이런 현대화 사회에 살면서 투자가 없는 건 죄라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또 외벌이다 보니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하는 게 맞다며 자꾸 저에게 허락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기에 그래 소액으로 한번 공부하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주식이란 거 공부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세상 흘러가는 것도 잘 알아야 하고 뉴스나 시사 경제 다 능통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배웠으니까요.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해본다 하기에 선뜻 좋습니다. 집에서 뭐라도 하려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요. 제가 퇴근하면 와서 조잘조잘 저는 잘 모르는 주식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저도 들으며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맞장구 쳐주며 저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정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연년생으로 애가 둘이 있는데 애들을 봐야 하는 엄마가 자꾸 컴퓨터 앞에만 있고 그 갓난아이가 마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애들 좀 봐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니 처음엔 말이 통했습니다.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시정했으니까요. 저도 퇴근 후 열심히 육아 돕고 애들 3살 4살이 되니 둘 다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살판이 났죠. 장 시작 시간이 9시고 마감이 3시쯤 되니 애들 없는 시간하고 딱 물렸으니까요. 제가 하루는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무슨 전쟁하는 사람처럼 난리를 치더군요. 컴퓨터 화면이 이랬다 저랬다 완전 영화처럼 말이죠. 처음에 100만원이었던 금액이 어느덧 몇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지 않았던 것은 또 있습니다. 주식이 좀 된 날에는 한없이 천사고 애들한테도 다정한 엄마다가 주식이 내려가고 손해보며 그날은 진짜 건들 수도 없을 만큼 날카롭고 제가 오든 말든 인사도 없었고 밥 얻어먹는 건 진지게 포기했고요. 애들이 뛰어놀고 장난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신경 예민한 날에 그랬다가는 엄청 스레 혼나고 기가 푹 죽어 있었죠. 퇴근하고 와보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수백 번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모아서 언제 부자 될래? 내가 이거라도 하니까 집이 유지되는 거지. 당신 월급이었으면 진지게 굶어 죽었다고. 제 마음에도 비수를 꼽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돈을 좀 벌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는 벌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안하긴 했죠. 그러다가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3천만 원 넣은 주식이 3년 하한가를 맞은 겁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손절은 안 들다며 계속 들고 있는다 하더군요. 결국 그 돈 다 날려 먹었습니다. 진짜 그 돈 다 날려도 비난 한 번 안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자고 하니 아직 돈이 있는데 왜 그만두냐며 계속 하더군요. 정말 날씬했던 여자였는데 애 낳고 나서의 영양도 있었겠지만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안은 늘 엉망이었고 밥을 해먹지도 않고 애들한테도 안 차려주고 본인은 그냥 햄버거 같은 거 시켜서 먹고요. 애들도 덩달아 어린이집 놀다가 집에 오면 패스트푸드 먹고요. 그렇게 살이 거의 20kg가량 찌더군요.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장 끝났으니 운동이나 하러 가자 하면 내일의 종목을 분석해야 된다고 안 갑니다. 진짜 거의 정신병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죠. 장모님한테 말해서 제발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안 받거나 찾아오시면 그냥 그래 하며 내쫓도 보내버리고요. 누둥퀭해서 진짜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돈 날린 것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죠. 애들이 얼마나 엄마가 무서우면 4살짜리 애가 아빠 오늘 주식 올랐어? 묻더군요. 그건 왜 물어? 하니 엄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주식 떨어졌을 때 말 걸면 화낸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판 짓자고 앉아보라 하니 또 짜증내더군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주식 그만둘래, 이혼할래 하니 둘 다 안 한다고 하기에 무조건 선택하라고 쪼았습니다. 너 진짜 이러는 거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가정 나 몰라라고 주식에만 몰두해서 애들 케어도 안 하고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고 다그치니 내가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그만하라며 짜증내기에 저도 강하게 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맞겠다고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충격적인 것은 집까지 담보 잡혀서 주식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집을 아내 명의로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엔 다 그렇게 한다며 신혼 때 해달라고 쫄랐을 때 해줬던 게 화가 된 거죠. 진짜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애들은 그냥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고 하고 애들 데리고 제 본가로 갔습니다. 거리가 1시간 정도라 그리 멀지 않았기에 애들 좀 부탁한다 하니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이혼하려 한다고 있었던 일 다 설명드렸습니다. 충격을 적지 않게 받으셨죠. 그렇게 밝고 예뻤던 친구가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장인어른한테도 전화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엄청 부탁하셨으나 이미 애들 때문에 마음은 떴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커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애들이 맨날 풀이 푹 죽어서 어린 애들이면 피자 햄버거 좋아서 환장하는데 피자 햄버거가 싫대요. 하도 먹어서요. 밥을 먹는다고 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진짜 용서가 안 되더군요. 바로 이혼 서류 갖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집 네 명의지만 내가 벌어서 산 돈이고 네가 관여한 부분은 반이라 칠 테니까 그냥 나눠서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진짜 여태까지 장난인 줄 알았던 건지 왜 자꾸 그러냐며 그만하라기에 진짜 장난 아니라 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소송까지도 한다고 하니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고요. 진짜로 소송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찾아가 상담하니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소송 진행해서 유리하게 이혼했습니다. 빚은 어차피 본인 몫이니 제가 관여할 게 아니었죠. 그러니 갑자기 나 이렇게 개털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기에 남은 주식들 있잖아. 그걸로 먹고 살으라 했습니다. 근데 뭐 장기 투자해서 돈을 못 뺀다고 하기에 진짜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싶었죠. 그딴 정신 상태로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 딱 잘라 말하고 자리 떴습니다. 장인어른도 이혼 사실 알고 나서 미친년이라면서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대여 원룸에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또 컴퓨터 잡고 그러고 있었겠죠. 결국 얼마 못 가 연락 와서 진짜 잘못했다고 이제 안 한다고
애들한테 필요한 엄마가 되겠다고 했었지만 이미 저와 아이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에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엄마랑 다시 같이 살을까 물어보니 싫다면서 울더군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말이죠. 이제 엄마 없이 키워도 그때보단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있으니 애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씩씩하고요. 진짜 이렇게 손절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몇 년 동안 퇴근하고 와서 제가 본 건 의자에 앉아있는 뒷모습, 자고 있는 모습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밝고 씩씩하고 알뜰하고 희망 넘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진짜 이래서 주식 무섭다고 하나 봅니다. 전 앞으로도 쳐다도 안 볼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